일본 요괴를 보면 아니 대체 뭔 경험을 해야지 이런 모습의 괴물들을 생각해내는 거지? 싶은 괴상한 요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매력에 빠져 일본 요괴 탐방을 하다 보면 웬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여성 한 명이 등장하죠. 유키 온나. 오늘은 수많은 그녀의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지금의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시절, 무사시국의 한 마을에 모사쿠와 미노키치라는 나무꾼이 살았다. 나이차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매일 함께 강을 건너 숲으로 향했고 함께 나무를 베고 돌아왔다. 헌데 그날 저녁은 그럴 수 없었다. 나무를 베고 돌아가려 하니 심한 눈보라를 만난 것이다. 날씨 때문일까? 나루토의 기다리고 있어야 할 사공은 보이지 않았고 이 날씨에 헤엄쳐 건너기엔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다. 때문에 두 사람은 급한 대로 사공이 사용하던 오두막에 들어가 눈보라를 피하고자 했다. 오두막은 너무나 비좁았고 화로를 지필 마른 장작 또한 없었다. 그곳엔 추위에 떨며 눈보라가 그치길 기다리는 힘없는 두 남자만이 존재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나이 많은 모사쿠는 어느새 잠들었지만 눈보라가 오두막 문을 치고 틈새로 날카로운 바람이 들어오는 소리에 겁먹은 미노키치는 도통 잠에 들 수 없었다. 그렇게 잤다 깼다 잤다 깬 순간 굳게 닫아놨던 오두막 문이 열려 있었다. 그곳엔 웬 흰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모사쿠에게 입김을 불어넣더니 미노키치를 쳐다봤다. 눈이 어찌나 소름 끼치고 무섭던지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여성이 말했다. 똑같은 꼴로 만들어주려 했는데 살고 싶어 벌벌 떠는 것이 참으로 귀엽구나. 너는 살려주마. 대신 오늘 네가 본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거라. 꿈을 꾼 건가? 아니야, 문이 열려있잖아. 갈피를 잡지 못한 미노키치는 급하게 모사쿠를 깨웠지만 모사쿠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 미노키치는 그날 겪은 추위 후유증과 여성의 환영 때문에 며칠을 일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날 본 여성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몸이 회복되자 미노키치는 다시 강 건너 숲으로 향했다. 그렇게 이듬해 겨울이 되었다. 그날도 장작을 모아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웬 여성과 발걸음이 맞았다. 그 여성은 훤칠한 키에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는데 미노키치가 살짝 인사를 건네자 여성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답을 해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유키. 부모님을 모두 여인 그녀는 에도에 있는 먼 친척집에 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어째서일까? 이상하게도 그녀를 놓치기 싫었던 미노키치가 말했다.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저희 집에서 같이 하시죠. 마음이 통하면 눈이 입만큼 말한다 하였던가. 미노키치와 유키는 그렇게 함께 집으로 향했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된다. 유키는 정말로 너무나 완벽한 여성이었다. 외모는 수려했고 언행은 곧았으며 내조는 물론 마을 어른들에게까지 깍듯했다. 때문에 마을 사람 모두가 유키는 뭔가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아 저런 말했고 심지어 미노키치와의 사이에서 10명의 자식을 두었는데도 그녀는 전혀 나이 먹은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유키는 여전히 사랑스러웠고 아름다웠다. 그러다 어느 날 등불 아래에서 바느질하는 유키를 보니 미노키치는 문득 그날이 떠올랐다. 내가 18살 때던가? 그 꿈도 이런 느낌이었지 아마? 어떤 꿈이셨는데요? 지금처럼 행복하셨나요? 유키는 바느질을 하며 호응해 주었고 그렇게 미노키치가 말을 이었다. 아직도 그게 진짜인지 꿈인지 모르겠어요. 눈보라가 심하게 치던 밤 오두막에서 당신같이 아름다운 사람을 본 것 같은데 그땐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뭐랄까 내 생각엔 꿈은 아니고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였다. 알 수 없는 흐름이 미노키치의 살을 스쳐 지나갔다. 적막하고도 차가운 살기. 흐릿했던 미노키치의 기억이 또렷해졌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날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유키는 약속을 어긴 미노키치를 죽이려 했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생각해 미노키치를 살려주었다고 한다. 이후 유키는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한다.